토트넘 팬 커뮤니티가 1월 이적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한 선수의 영입 소식이 뜨면서 손흥민이 그 선수에게 밀려 좌측 윙어로 고정되거나 원톱으로 서지 못할 것이라는 몇몇 팬들의 글로 시끄럽습니다. 이적 관련 전문 기자인 로마노는 자신의 개인 SNS 라이프 지위에 공격수 베르너가 토트넘으로 이적한다는 말과 함께 이적이 거의 확실시될 때 쓰는 특유의 멘트 히어의 고호를 외쳐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 다수의 매체 역시 앞다투어의 토트넘 영입 소식을 전하면서 손흥민의 입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내 이 보도를 접한 많은 팬은 베르너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그래도 20골 이상씩은 넣었던 특급 골잡이인데 손흥민이 베르너에게 밀려 벤치로 내려가거나 원톱에 서지 못하고 좌측 윙어로 고정되면서 어시스트 나가는 역할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베르너의 포지션이 손흥민과 정계 겹치기 때문에 건 보도가 영국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여러 정황과 데이터를 면 베르너는 난사와 이기적인 플레이로 일관하고 있는 히샤를리송 틀로세부스키를 내려는 첫 단계 조치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손빈과 정확하게 포지션이 겹치는 독일 특급 골잡이 베르너의 영입이 왜 히샤를리송 쿨루셉스키 쳐내는 조치의 첫 단추라고 몇몇 전문가들은 주장하는 걸까요? 풋볼 잡지가 그 이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티모 베르너는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4위를 달리고 있는 라이프지히의 원톱 공격수입니다. 2019-2020 시즌에는 레반도프스키에게 공격수 4옵션으로 전락해 출전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베르너가 토트넘으로 임대 이적을 한다는 소식에 영국 현지 다수의 매체와 팬들은 손흥민과 완전히 포지션이 겹치는 베르너가 온다는 것은 손흥민이 원톱으로 서지 못하고 좌측 윙어로 서면서 베르너를 원톱으로 놓고 그를 지원하는 지원자의 역할로 손흥민은 고정이 될 것으로 예측해 이 소식을 접한 국내 팬들은 당장 다른 팀으로 이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베르너는 손흥민과 경쟁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공격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즌 전반기에 손흥민의 공격 스탯이다. 축구 전문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유럽 5대 리그에서 뛰는 공격 수중 스루패스 성공률이 가장 높은 3위를 선발했는데 그중 1위가 손흥민이다 말하며 그의 스루패스 성공률은 80% 유럽 5대 리그 전체에서 성공률 1위라고 말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에게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축구 전문 통계 매체 오타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기대걸 값 대비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상위 5명의 선수를 선발했는데 여기서 1위가 손흥민이라는데 이 터 값을 쉽게 풀이하자면 각 선수가 제한 골 찬스에서 골을 놓치지 않고 누가 더 많이 넣었느냐는 것인데 손흥민이 1위라는 것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 결정력으로 1위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현재 득점 랭킹 상위 5인이 결정적 기회 무산 수치를 보면 홀란드는 14골을 넣는 동안 18번이 결정적 기회를 놓쳤고 살라 역시 14골을 넣는 동안 17번을 놓쳤다 하지만 손흥민은 12골을 넣는 동안 단 3번만 결정적 기회를 놓쳤고 황희는 10골을 넣는 동안 5번이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다가 손흥민은 유럽 5대 리그 전방 압박 횟수에서 한 경기당 16.1, 7회를 기록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 5대 리그 수비 스프린트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비 스프린트 1위인 손흥민을 제외하고 2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전문 수비수라는 점을 보면 손흥민이 공격과 수비에서 유럽 5대 리그 어떤 공격수도 손흥민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르너는 2019-2020 시즌에 독일분 데스리 리가에서 28골을 넣어 레반도프스키에 이어 2위를 차지했을 때가 최고 기록이던 선수라고 말하며 그때 당시에 골 기대값이 2, 3, 4, 5였는데 21골을 넣으며 골 기대값이 14.53이었는데 한두 시즌을 제외하고는 거의 골 기대값과 실제로 넣은 골의 수치가 손흥민과 비교할 수 없는 평범한 공격수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서 그와 비교할 만한 골 결정력과 전방 압박 어시스트, 스루패스 등 모든 것을 최상위권으로 유지하는 공격수는 전무하다고 말한 면이 두 수치만 단순 비교를 해보아도 베르너가 손흥민과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손흥민이 베르너를 지원하기 위해 원톱에 물러나 좌측 윙어로 고정될 것이라는 주장은 이런 데이터를 살필 능력이 되지 않는 추가 못들이 가설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시즌 킬이 토트넘에서 출전한 시간보다 베르너가 라이프집에서 출전한 시간이 더 적다고 말하며 킬이 25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기록했고 베르너는 완전 이적을 한다면
150만 파운드로 예상해 베르너는 토트넘에서 힐보다 못한 공격수라는 평가를 시장에서 받고 있는데 이걸 포스테코글루 모를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일부 매체에서 포스테코글루 베르너의 열렬한 팬이라는 둥 직접 전화를 해서 설득을 했다는 둥 베르너의 출전 시간을 포스테코글루 보장을 했다는 등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으나 모두 확인된 바 없는 소문에 기자들의 찌라시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특히 출전 시간 보장이야말로 진짜 헛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보장받으려면 구단이 투자한 돈이 상당해야 한다고 말하며 6개월 임대로 오며 몸값이 힐보다 낮은 선수에게 출전 시간 보장을 그것도 감독이 직접 약속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감독이라면 세계 최고의 골잡이를 벤치로 내리고 힐보다 못한 선수를 원톱으로 출전시키며 그에게 출전 시간을 보장해주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하면서 포스테코글루 베르너를 토트넘에 합류시키는 이유는 단 하나 다 바로 손흥민의 백업으로 뛰거나 왼쪽 윙어로 뛰면서 손흥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임대 후 베르너가 잘하면 이적 조항을 넣었다는 것을 보면 손흥민의 체력적 부담을 덜어주고 현재 제대로 된 윙어가 없는 왼쪽을 베르너에게 맡겨보겠다 정도로 해석하면 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코 파랑은 손흥민을 원톱 시스템이 가장 파괴력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손흥민 원톱 시스템에서 뛰는데 현재 스쿼드에서 합격점을 받은 사람은 메디슨 정도이며 양쪽 윙어로 뛸 수 있는 쿨루셉스키 히샤를리송 낙제점이다. 하나 그의 스프린트 속도 때문이라고 말하며 포스테코글루 전술은 빠른 공격 속도와 좌우 전환이 특징이기 때문에 좌우에 빠른 윙어가 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분석하면서 하지만 현재 양쪽 윙어로 뛰는 히샤를리송 쿨루셉스키 스피드가 너무 느려 손흥민이 빠르게 치고 들어가도 손흥민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해 뒤에 처져 컷백을 못 올려주거나 손흥민이 주려는 컷백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영입한 존슨의 선수로서의 특징이 베르너와 거의 판박이다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공격수를 선호하는지 대번에 알 수 있다고 몇몇 전문가들은 주장하면서 이런 정황을 볼 때 베르너 영입은 공격진의 공격 속도를 올려 손흥민의 침투에 적극적인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베르너가 왼쪽 윙어로 나와서 손흥민에게 컷백을 적극적으로 내주고 손흥민이 연결한 결정적 찬스에서 골을 넣어 히샤를리송 퀴틀로 세보스키를 확실하게 벤치로 보내버렸으면 원이 없겠다고 말해 다른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잡지가